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만약 수천 년을 살아온 나무의 수명을 빌려 죽을 위기에 처한 단 한 명만을 구할 수 있다면 어떤 단 한 명을 구하고 싶은가요? 어떤 단 한 명을 구해야 할까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카페인 분들과 만나고자 남쪽의 섬에서부터 푸른 바다를 건너서 날아오셨습니다. 2년여 만의 신작 삶, 죽음, 사람에 대해서 성찰하게 하는 8번째 소설 단 한 사람으로 북카페에 오신 소설가 최진영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작가님 지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페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와, 진짜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오시자마자 너무나 자연스럽게 네. 전 루돌프 하면서 이렇게 지금 네. 북카페 그 빨간 머리띠까지 네. 다 네. 우리 청취자 카페인 분들이 선물로 보내주신 저 거거든요. 이런 사소하지만 너무 예쁜 소품들 너무 아, 좋아하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갈색 옷을 입고 온 만큼 와, 엄청 잘 네, 어울립니다. 그래서 루돌프 빨간색으로 선택해 봤습니다. 네, 진짜 크리스마스 앞두고 작가님이 지금 제주에서부터 네. 이렇게 오셨잖아요. 자,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선물 같은 느낌? 아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아우, 육진 아들이. 육진 아들이 네. 겸사겸사 하신 건가요? 네, 네, 네. 문소라 님이요. 네. 최진영 작가님이라니, 세상에나 저한테는 하루키가 나오는 것보다 500만 배 좋아요. 우주를 뚫을 만큼, 이 우주를 뚫을 만큼은 북카페에서 이제 약간의 관용어구가 된 표현인데요. 네, 네. 진짜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를 잘 해야 될 텐데요. 편하게 우리 네. 카페에 오신 것처럼 네, 네, 네. 놀다 가세요. 아, 네, 네. 또 이런 라디오 스튜디오 좀 익숙하시잖아요. 아. 작가님 또 진행을 하시기도 하셔서. 네, 아주 그쵸? 작은 것을 해보았죠. 네. 네. 여기는 조금 더 크죠. 네, 공간이 네, 좀 네. 더 크긴 하지만 최진영 작가님이 오셔서 꽉 찬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가님이 제주에서 지내시면서 지금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공간이 어디인가요? 단언컨대 제 방. 네. 방. 네. 네. 그러니까 제주도에 사니까 또 잘 안 다니게 돼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여행을 가면 막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네. 이제 마음 먹고 휴가 내서 가는 거니까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이제 관광지를 다니거나 음. 하게 되는데 제주도에 살면 또 방에서 글만 쓰고 생활을 하는 공간이 되니까 네. 오히려 제가 사는 동네를 벗어나기가 힘들고 동네를 벗어날 때는 이렇게 제주 공항 갈 때 유일하게 그렇군요. 네. 작가님 제주에서 지금 사신 지가 얼마나 되신 저 거예요? 이제 2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네. 2년 동안, 2년이면 제 생각에도 전 제주에서 완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2년이면 제주를 샅샅이 훑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작가님, 마감이 너무 많고 내 방에 있다. 네, 써야 할 글이 나날이 있어가지고 네. 네, 그냥 계속 방에서 글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 안배를 그러면 어떻게 정해두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뭐 이제 여느 분들이 일하시듯이 저는 12시에서 1시 사이에 제 방에 들어가서 5시에서 6시 사이에 나옵니다. 네. 누가 문을 잠그거나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진 않고요. 네. 뭐 이렇게 글 쓰다가 저는 집중하는 시간이 한 3, 4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대 시간이. 그래서 한 30분 쓰다가 뭐 웹서핑하고 30분 쓰다가 괜히 먹을 것도 없는데 나와서 냉장고 문 열어보고 와, 아니 사실 정말 그 많은 독자분들이 특히 최진영 작가님이 어떤 풍경에서 어떤 속도로 어떤 마음으로 글 쓰시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렇게 30분 만에 일어나서 냉장고 문 열어보실 줄은 왠지 그렇게 냉장고 문 안 열어보실 것 같은 느낌의. 괜히 딴짓하고 그러니까 네. 글이 막 잘 풀리는 날이 별로 없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끙끙거리면서 쓰다가 괜히 이렇게 나와서
발코니로 이렇게 바깥도 보고 그냥 음. 거실 걸어 다니고 뭐 그러고 네. 있어요. 그렇군요. 아니 작가님이 어제 이제 네. 제주도에서 이 작가님 표현에 따르면 육지로 네. 오셨단 말이에요. 네. 제주 날씨가 지금 또 눈이 많이 오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날씨 좀 예측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네. 작가님도 글을 이제 책도 지금 8번째 소설이고 꽤 오래 쓰셨기 때문에 소설가로 살아온 그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가 나의 음. 글쓰기 이 어떤 상황 집중력이라든지 어떤 상황이 좀 괜찮을지 아닐지를 예측할 수는 있나요? 제주 날씨에 비교해서? 아니요. 제주 날씨 같은 건가요? 네, 그러면? 네, 네. 전혀 오늘은 이런 걸 써야지라고 마음 먹고 쓰다가 오늘은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구나. 그러긴 접어. 늘 새로운 네, 깨달음? 네, 네. 아, 이 에피소드는 쓸 수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네. 버릴 때도 많고, 아, 생각과는 다르게 또 진행이 잘 될 때도 있고, 그래서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늘 하고 있죠. 네, 늘 모른다는 것이 네, 기본값으로 되어 있고, 네, 네, 네. 네, 재확인할 때도 있고, 네. 그쵸? 자, 김나현님, 반갑습니다. 최진영 작가님, 아름다운 섬 냄새가 듬뿍 나요. 저 지난주 제주 다녀왔어요. 천백고지 눈꽃들 감동이었어요. 또 가서 보고 싶어요. 저 제주 살면서 제주 여행 갔을 때 천백고지 가본 적 있거든요. 근데 음, 살면서는 여태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 네. 굳이 이제 안 가게 가게. 되신,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서울 살면서 63빌딩 안 가보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거군요, 지금. 음, 이정숙님, 음. 최진영 작가님, 웰컴, 무지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많은 카페인 분들이 지금 보라 켜시고 최진영 네. 작가님 나오시는 거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계수님, 홈 스위트 홈 작가님 반가워요 네, 하셨어요. 네, 이렇게 쓰신 작품들이 많다 보니까 네. 무엇으로 최진영 작가님을 가장 먼저 만나셨는지 그 만난 음, 접점, 맨 처음에 시작점도 아마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카페인 분들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이승영님은 이제야 언니에게 음. 묵직한 마음으로 읽은 후에 작가님의 다른 책들 찜해 두고 읽을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책으로 작가님을 더 사랑하게 음, 됐다라고 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네. 있죠. 독자분들과 소통하실 일이 음.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책 내고 나서. 북토크 자리를 몇 번 만들었었고요. 그때 이제 와주셔서 또 저에게 힘과 응원과 용기 많이 주고 가셨죠. 네. 작가님은 그 가장 많이 내가 머무는 공간이 나의 방이다라고 하셨는데 방에서 글을 쓰는 게 거의 많은 일상이고 네. 그러다가 북토크 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네. 낯선 얼굴들을 네.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기분이 어떠실지도 궁금합니다. 약간 뭐랄까, 모두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드가 예. 그러니까 뭔가 전원 스위치 끄고 키듯이 네. 방에서 저 혼자 글을 쓸 때는 정말 이렇게 민낯으로 맨 얼굴로 음, 혼자 좀 이렇게 우울해할 때도 많고 불안해할 때도 많고 네. 그런데 이렇게 글을 다 완성을 해서 결국 완성을 해서 책으로 내서 이제 독자분들을 만나서 음, 그 좋은 표정과 네. 따뜻한 말씀 네. 들으면 그래도 내가 그렇게 좀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며 한 편의 글을 쓴 게 그렇게 헛된 과정은 아니었다. 어, 그런 거를 좀 받을 수 있어서 좋고 굉장히 긍정적이 돼요, 사람이. 그 에너지를 받아서 네. 돌아가면 네. 또 어떤 암울한 순간, 막연한 순간에 또 힘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네, 정말 그게 큰 힘이 돼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동안 한 10년 넘게 글을 쓰면서 음, 따라 읽어주시는 분들이 네. 이제는 조금 생겨서 아, 이렇게 자신 없고 용기 없고 할 때도 네. 내가 요렇게 요만큼 쓴 것을 이만큼으로 읽어주시겠지라는 음, 그 마음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 작가님 말씀하시는 그 표정이랑 이런 게 너무 그 진짜 진정 네. 그 느끼시는 게 느껴져가지고, 아니 뭐 초대석 시작하자마자 저 갑자기 저 약간 감정 과잉이긴 한데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 지금 네. 들었습니다. 너무 네. 촉촉하게 지금 얘기를 네. 해주셔가지고요. 그 분들 얼굴이 떠오르거든요. 아, 네. 지금 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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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오르는 또 그런 얼굴들이 얼굴들이 있어서. 있군요. 네. 네, 최진영 작가님과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단 한 사람 이야기 구상하시고 쓰시는 순간, 그 수많은 순간순간들의 그 긴 시간 동안에도 아마 막연하고 우울하고 불안한 그런 터널 같은 것들을 많이 거치셨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네. 없던 것을 만드는 시간이니까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기도 하고 이 소설에 죽음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매일매일 죽음에 대해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그게 음, 그냥 추상적인 죽음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죽음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언제나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 소설을 쓰기 시작했지만 매일매일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이 음, 저에겐 좀 힘든 작업이기도 했어요. 네. 그렇죠. 음. 그 또한 모두 전환이 되지 않으면 힘들 것 같은데, 근데 네. 그 창작하는 시간 동안 그 내가 쓰고 있는 얘기로부터 모두 전환하기가 쉽지는 또 않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뭐 택시 타고 가다가 네. 저 버스가 나에게 돌진한다면, 네, 음, 그냥 길을 걷다가도 내가 여기서 잘못 발을 디뎌서 차도로 넘어진다면 이런 네.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근데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면 위험한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람은 사실 그렇게 죽기도 하거든요. 그쵸. 거기서 내가 예외가 될 수는 없고. 음, 예.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서 음, 약간은 좀 예. 네. 그쵸. 좀 머릿속이 좀 어지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겁이 이것들. 많아졌죠. 그쵸. 이게, 그럼 이 소설을 쓰기 전에보다 쓰고 나서 더 훨씬 두려움이 커지신 거예요? 쓰면서 되게 정신적으로 쇠약해져가지고 아, 지금은 좀 건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고 네. 북카페에 잘 오셨습니다. 저희 뭐 건강 정보 공유하는 카페는 아니지만 네, 네, 우리 에너지들을 많이 네, 카페인 분들이 네. 주실 겁니다. 지금 얘기하신 지점들, 음, 예를 들면 소설 속에 나오는 그 목화라고 하는 인물 그 생각 중에도 제가 밑줄 그어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교통사고는 흔했고 죽음은 무작위였다. 하지만 각자의 죽음은 고유했다. 이런 문장들이 나오는데 밑줄 긋게 되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중에서 지금 이 부분도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화가 계속 생각하거든요. 버스, 자동차, 자전거를 내가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타고 살아왔는데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피해서 가까스로 온 음. 상황인지를 체감하면서 이제 써둔 부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 진짜 허무함에 빠질 수도 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내가 삶을 무척 사랑하고 있구나. 음,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고 좀 그럴 때도 있는데 이 삶이 굉장히 나에겐 소중한 것이고 보통 사람들은 삶을 전제로 살아가잖아요. 네. 근데 그 전제가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음, 되게 나는 어떻게 여태까지 죽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지? 라고 생각하면 훨씬 또 다른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와, 네. 지금 저희가 작가님이 이 소설 쓰면서 어떤 마음 품으셨는지, 또 어떤 작가도 영향을 받잖아요. 어떤 영향을 받으셨는지 얘기를 해봤는데, 이 소설 아직 읽지 않은 네. 독자들에게 이 소설은 이런 소설입니다라고 음,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음. 소개하실까요? 저는 아주 많은 작가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그 많은 소설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음, 대한 글들인 것 같아요. 근데 네. 각자 다른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 같아요. 그 아주 커다란 인간의 주제이기도 하죠. 음,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이 삶을 어떻게 살다가 떠날 것인가는 그렇죠. 그리고 글 쓰는 사람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네. 생각하시는 지점들이잖아요. 그쵸. 저는 그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단 한 사람이란 이야기로 저만의 방식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아. 읽어보시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 두세 시간이면은 한 권 읽을 수 있으니까 네. 두세 시간 동안 한 권의 책을 읽으시고 음. 한번 그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속삭이시는 거예요. 네. 갑자기 부끄러워져서 갑자기 너무 갑자기 거창한 다정하게 귀에다 속삭이시는 느낌 들어서 저도 속삭이게 됐습니다. 네. 네, 우리 단 한 사람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나무가 아주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또 10쇄를 벌써 찍으셨어요. 10쇄 아. 기념해서 미발표 금화의 편지도 공개를 하셨습니다. 이 나무 얘기 어떻게 해서 나무에도 집중하게 되셨는지. 제가 그렇게 한 5시, 6시쯤에 방에서 나오면 네. 아주 날씨가 굳거나 컨디션이 안 좋지 않으면 늘 1시간 정도를 걸어요.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글 쓰는 자아와 생활하는 자아를 좀 분리하는 시간 같은 건데요. 걷기군요. 네, 네. 왜냐면 그 방에서 글만 쓰다 보면 되게 이 자의식이 방대해져서 네. 내가 이 소설 제대로 못 쓰면 내 인생이 다 망할 것 같은 아, 기분에 사로잡히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걷다 보면 깨닫게 돼요. 네. 아무도 내 소설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음. 이 소설은 나에게만 중요하고 이 소설을 망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니다. 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 늘 1시간 정도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보고 좀 세상을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늘 나무를 보잖아요. 그렇죠. 나무는 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나무한테 그냥 마음으로 말을 많이 건네요. 그냥 뭐 안녕. 오늘도 나 또 나왔어. 나왔어. 뭐 이렇게 그런 시간을 오래 이제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소설에서 중요한 이제 소재인 무성한 나무의 이제 생명 중에 네. 나뭇잎 한 장만큼만 죽어가는 사람에게 준다면 어떨까라는 음. 생각을 문득 하게 됐었죠. 아, 오늘 문장 카페스로 또 제주에서 작가님이 또 300년 이상 된 나무 이제 바라보면서 하신 생각, 이 작가의 말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걸 또 읽어드리기도 했는데 그 긴 나무 중에 나뭇잎 한 장만큼의 생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면 어떨까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 그 부분 저희 음악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도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카페인 분들의 질문도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 반려음악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저는 자우림의 있지를 선택했는데요. 네. 제가 장편 소설 쓰면 늘 테마곡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글 쓰다가 힘들거나 지치면 반복해서 듣는 노래들이 있거든요. 그 방 안에서 올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네. 근데 이번 단 한 사람을 쓰면서는 자우림의 있지를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질리지 않은 곡 네네. 많이 질리지 들었는데도. 않아요. 네,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초대석 단 한 사람이 세계를 구할 수도 있다는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 한겨레 출판에서 펴낸 단 한 사람을 쓰신 최진영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 북카페 2부의 어깨 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짚고 갈게요. 북카페 초대석 어깨 퀴즈. 두 나무의 무성한 뿌리는 땅속 깊은 곳에서 뒤엉켜 연결되어 있었다. 파괴되지 않은 나무는 파괴된 나무의 뿌리를 통해 삶을 나눠주었다. 저의 이번 소설 단 한 사람의 프롤로그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뿌리가 다른 나뭇가지가 서로 엉켜 마치 한 나무처럼 자라는 걸 뭐라고 할까요? 이는 매우 희귀한 현상으로 남녀 사이의 각별한 정을 비유하거나 부부의 애를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 단어를 저희 정답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시죠? 북카페는 좀 특이한 오답도 굉장히 키득키득하면서 막 선물 드리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렇잖아요. 정답도 좋은데 네. 오답인데 너무 이 창조력이 그쵸. 돋보이는 오답 이런 것도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답이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음. 우리 카페인 분들 오늘 지금 작가님이 내주신 그 퀴즈의 정답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반디 어플로 보내시면 됩니다. 반디 어플은 무료고요.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해서 최진영 작가님의 단 한 사람 이 책을 북카페 에디션으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이 그림을 그려주시기로 했습니다. 어떤 그림? 저는 단 한 사람이니까 나무 그림을 한번 정성껏 그려보겠습니다. 네, 네. 나무 그림을. 네, 네. 나무.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어, 뭐 가문비 소나무처럼 그런 거 그려볼까요? 진짜 근데 작가님 이번 책에 네. 보니까 뒤에 이 책에 영향을 준 다른 책들 네. 이렇게 좀 출처도 좀 적어 두셨더라고요. 나무에 관한 책들이 많기도 해서 지금 가문비 나무 얘기하셨는데 좀 전문가 네. 좀 기대해도 되나요? 아, 식물도감처럼. 아니요. 저는 이제 다 까먹었고요. 아, 근데 네. 가문비 소나무는 왜 기억하고 있냐면 음, 작년에 제가 제주도 해안동 살 때 네. 산책할 때마다 그 소나무를 봤었고, 네, 그리고 어, 크리스마스 트리로 많이 쓰는 나무 같더라고요. 네. 보기에도. 그래서 그 나무는 딱 기억이 나요. 음. 그래서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이렇게 이모티콘 같은 데에도 가문비 나무를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릴 수 있다. 네. 네, 한번 도전. 네. 자, 네. 우리 카페인 분들 음. 많이 퀴즈 정답 혹은 오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무, 가문비 나무 얘기도 지금 하셨지만 이 책을 펼치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그 프롤로그의 내용이 이제 그 두 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무로 생각하는 것이 전 아무래도 인간이니까 나무로 생각하는, 나무로 감각한다는 것은 좀 생소한 음. 느낌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님의 묘사 같은 것들이 약간 아주 신기한 처음 음. 맞아보는 수액을 네. 이렇게 맞는 느낌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기분이 좀 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불은 폭우보다 시원했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이런 개념들은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조금 상상하기 어려울 수 있었는데 이런 식의 문장들이 되게 많았어요. 작가님도 이 나무에서 시작된 이야기, 이 수명 중개인의 삶, 또 대를 거쳐서 대대로 이어지는 삶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상상하시고 나서 늘 산책하던 곳에서 만나던 나무들을 봤을 때 마음가짐은 좀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나무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서 아주 미비한 그 지식이지만 나무들이 그러니까 나무들은 정말 매일매일 싸우는 존재인 것 음, 같더라고요. 매일매일 싸우는 존재. 네, 자연과 환경과 날씨와 네. 그 어떤 병충해와 세균과 그래서 나무를 보면 예전엔 그냥 지나쳐 갔지만 이젠 옹이도 보이고 음, 예, 저 옹이를 만들기 위해서 또 얼마나 그 많은 양분을 끌어올려 가지고 저거를 네. 했을까 뭐 그리고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균들과도 나무는 싸우고 있고 그렇죠. 예, 그냥 잘 살고 있는 나무인 것 같지만 그 나무의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삶의 보는 시선이 조금 음. 달라진 면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이 소설에서 가장 제 생각이 좀 많이 닿았던 설정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수명 중개인, 단 한 사람의 삶을 살릴 수 있는 그 수명 중개인이라고 하는 설정도 물론 매혹적이지만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한 집안의 그 대를 이어서 이어지고 음, 있기 때문에 각자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그 입장 차가 좀 네,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매력적으로 다가오긴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얘기를 왜 아, 그렇게 설정을 하셨는지. 예를 아, 들면 할머니의 입장은 처음엔 좀 달랐고 엄마로 내려오면서 좀 또 달랐고 음, 목화로 내려오면서는 또 이제 조금 더 목화에 이입을 하게 되긴 했었는데 중개인으로서 이제 어떤 네. 의식들 내가 찾아보고 음, 알아보고 이것을 조금 더 음, 통과할 거야라는 생각을 먹게 하는 그 목화라는 인물이 있고 그리고 또 뒤에 이제 또 루나라는 인물로 음, 또 이어진단 말이에요. 루나의 느낌은 또 다른 것이고 이렇게 설정하신 이유도 좀 음. 궁금해요. 저는 이제는 그런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저희 엄마와 저의 유전자는 99.9% 일치하잖아요. 그쵸. 근데 어쩜 이렇게 다를까? 아, 맞아요. 참 예, 신비한. 예,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네. 우리는 다 다른 존재잖아요.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네, 네. 다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는 어떤 그 신기함이 어느 순간부터 생겼어요. 그게 아, 나와 너무 다른 존재들을 때문에 힘든 순간들도 있잖아요, 네. 우리는. 예,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음,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는 이렇게 어쩜 다 다를 수가 있을까라는 아, 게 참 신기한 지점으로 다가오면서 네. 세상에 똑같은 존재는 하나도 없구나. 음, 나무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예, 사람도 그렇고, 예, 소설을 쓰면서 또 이렇게 캐릭터성을 고민하시고 인물을 창조하는 입장에선 더 예, 그런 게 신기하게 네, 진짜 당연하지 않게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너무 그런 게 신기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거창한 주제, 어떻게 네. 살아야 할 것인가에 음, 대해서 접목시켜서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다 다른 존재고, 한 번뿐인 삶을 살다 가는 존재인데, 같은 것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네. 각자의 생각대로 다 다르게 바라보고, 음,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좀 이 소설에 나오는 임천자와 장미수와 신목화와 루나의 입장 차이들을 네. 생각해 보게 됐고, 음, 그래서 소설 쓰면서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떤 문제들에 대한 답을 음. 바깥에서 찾지 말자. 내 안에 어,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인생은 나밖에 모른다. 예, 그러네요. 예. 선례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쵸? 네. 저밖에 몰라요, 내 인생은. 음, 예, 저는 그리고 타인의 인생을 알기 힘들어요. 아무리 얘기를 네. 들어도. 음, 그 사람의 마음 속속들이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쉽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어, 타인의 삶을. 네. 그리고 내 삶을 좀, 한 번뿐인 이 삶을 사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음, 좀 그래도 후회 없이 살자. 네. 되게 어려운 말이지만 그쵸.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에 나오는 그 네 명의 어떻게 보면 조금 네. 공통된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에 반대하는 분도 네, 계실 네, 테고 네. 저주 아닙니까 네, 하시는 네. 분도 있고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입장이 좀 다른 그 네 명의 인물을 통해서 작가님이 이렇게 만들어 두신 그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지금 이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구나라고 네. 하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사연을 보면요. 김미선 님이, 문학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 같다. 라고 하시는데, 어떠세요? 문학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 같다. 음, 대답인 동시에 질문이기도 음. 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답은 또 각자가 다를 것인데, 그냥 많은 소설을 읽는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는 의미인 음, 것도 같아서, 저는 좋은 것 같고, 소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매체여서 저는 또 좋아요. 예. 음, 그리고 언제나 느끼지만 독자분들은 제가 쓴 것 이상을 읽어주세요. 자기 어, 경험과 자기 생각을 이 소설에 입혀서 제가 쓴 것 이상을 훨씬 더 이제 풍부하게 음, 읽어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피드백도 또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네, 아. 그렇습니다. 내가 쓴 이야기가 어떻게 어디까지 이제 흘러가서 어떤 또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작가는 예상을 못하죠. 못하는 네, 거죠. 네, 그렇죠? 네. 자, 저희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와서 음, 작가님 목소리로 이 음, 책의 한 부분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카페인님들은 굉장히 많이 지금 구애 증명, 최은희님은 음, 구애 증명 음, 얘기를 하셨고, 3744님, 최진영 작가님 이야기 들으러 왔어요. 북카페에서 나무의 옹이, 가름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니까 너무 좋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최은희님은 지금 명언 수집이 취미이신데, 한 문장을 지금 취미 활동을 하셨어요. 내 문제를 밖에서 찾지 말자라고 하는 거 또 음, 이렇게 안으로 들여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문제를 각자 음, 밖에서 찾지
말라고 하지만 그래도 고민을 털어놓고 음. 최대한 그 고민에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은 그래서 더 소중하게 아마 작가님은 맞아요. 보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완벽한 답은 없겠지만. 네, 네, 맞아요. 자, 작가님이 가지고 오신 두 번째 음악 어떤 걸까요? 저는 두 번째 노래로 아이유의 러브 포엠 선택했습니다. 이건 어떤 연이 있는? 제가 일단 아이유를 너무 좋아하고요. 아, 그리고 네. 그리고 이 노래는 또 있지랑은 다른 의미로 음. 소설 쓰다가 종종 꺼내서 들었는데 아. 그냥 이 소설에 너무 잘 어울리는 가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주 들었습니다. 조금 더 가사에 집중해서 저희 듣고 올게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 한겨레 출판에서 펴낸 장편 소설 단 한 사람을 쓰신 최진영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의 지금 추천곡 두 곡을 들어봤는데요. 614님이 최진영 작가님 플레이리스트 너무 좋네요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카페인 분들의 퀴즈 도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예 그 오답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분들도 많으시네요. 한번 엄항영님 네. 거 읽어주세요. 정답 꽈배기. 두 나무가 사이좋게 꼬이면 꽈배기죠. 확실해요. 꽈배기 먹고 싶네요. 진짜 꽈배기를 떠올리진 못했어요. 그렇죠? 작가님 예상하셨어요? 아니요. 근데 정말 이 꽈배기의 형태이긴 하죠. 네, 비슷하죠? 정답이. 이제 꽈배기 못 먹을 것 같은데 이게 생각나서 근데 확실하다는 것에 동의가 됩니다. 5592님 대답도 있는데요. 이것도 읽어주시죠. 배롱나무. 요즘 푹 빠진 드라마에서 나오는 나무예요. 어떤 드라마일까요? 어떤 드라마일지 모르는 배롱나무가 많이 사랑받는 나무인 것 같아요. 이야기에서 특히. 예, 배롱나무. 전 배롱나무가 백일홍이라는 것을 저 몰랐어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알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네, 뭐 그 백일홍이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아무튼 그 겹친다라고 하는 거. 네, 우리 오늘 단 한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소설 속에 인물들이 아까 이제 좀 중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네 명의 인물, 그 각자 자신의 어떤 그 운명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태도들이 다 다른 인물들도 있지만 저는 또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 또 다른 인물도 있었거든요. 그 인물은 우리 낭독을 하고 와서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제가 오늘 읽을 부분은 책의 거의 뒷부분에 해당되는 문장들인데요. 네. 제가 오케이교를 주고받을 때까지 계속 고쳤던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소설에서 제가 하고자 했던 말을 좀 집약해 놓은 문장이기도 해서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 오케이교를 그냥 완전히 최종교를 받기 전까지 계속 고쳤던 그 지점. 네, 이 부분 작가님 목소리로 만나볼게요. 그 나무는 너무나도 오랜 세월 존재했다.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생물이 나타났다가 멸종했고 진화했으나 도살되었다. 돌로 만든 무기로 생물을 몰살시키던 인류는 순식간에 핵폭탄과 우주선을 만들었다.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를 학살하고 자연을 파괴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면 과연 인류라는 종을 돕고 싶을까? 살리고 싶을까? 나무가 주는 생명은 은총이 아닐 수도 있다. 삶이라는 고통을 주려는 것인지도. 그러나 삶은 고통이자 환희. 인류가 폭우라면 한 사람은 빗방울, 폭설의 눈송이, 해변의 모래알. 아무도 눈이나 비라고 부르지 않는 단 하나의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그것은 금세 마르거나 녹아버린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어쩌면 그저 알려주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고. 생명체라는 전체가 아니라 인류라는 종이 아니라 오직 너라는 한 존재를 바라보고 있다고. 최진형 작가님 낭독으로 단 한 사람 가운데 작가님이 가장 힘주어서 또 여러 번 시선을 주었던 그 부분 만나고 왔습니다. 아, 진짜 이걸 쓰실 때의 마음은 너무 무거웠을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책을 다 읽고 나서 그럼에도 살아가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에 또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지만 사실 책의 한 줄 한 줄을 따라가는 게 저도 마음이 독자로서도 많이 흔들림을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를 거쳐갔던 수많은 사건들도 좀 떠오르기도 하고 해서 마음이 쉽지는 않았거든요. 쉽게 읽히는 것과 별개로 내 마음이 막 파도가 쳤다는 얘기죠. 쓰시는 작가님은 어떠셨을까라는 것이 또 지금 읽어주신 부분에 너무 느껴집니다. 인류가 폭우라면 한 사람은 진짜 먼지 같은 여기 지금 쓰신 것처럼 빗방울, 폭설의 눈송이, 해변의 모래알. 그렇지만 하면서 작가님 하고 싶으셨던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사실은 이 해변의 모래알, 폭설의 눈송이, 폭우의 빗방울 이거는 내가 되는 꿈이라는 소설을 쓸 때부터 붙잡고 있었던 문장인데요. 약간 이 해변의 모래알 같은 나를 생각해 보면 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았어요. 네. 근데 계속 생각을 거듭하다가 그건 어떻게 보면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이잖아요. 그쵸? 내가 왜 굳이 존재해야 하지? 음. 근데 주어를 바꾸면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서 당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또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죽어서 사라지면 내 삶이 너무너무 흔들리고 내 삶이 달라질 거니까 그렇게 주어를 바꿔버리니까 해변의 모래알 하나가 너무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네. 네, 그 이야기를 홈 스위트 홈에 쓴 것 같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번 소설에서는 나와 당신 말고 그냥 네. 한 존재를 바라보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많이 고쳤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문장을 지우는 작업이었거든요. 마지막까지. 더 길었던 것을. 네, 더 길었는데 그냥 덜어내는 작업을 마지막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너에서 조금 더 나아간 이야기를 이번엔 써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그동안에 또 쓰셨던 작품과 또 결을 같이 하면서 조금 더 나아간 얘기에 어떻게 닿게 됐는지를 얘기해 주시니까 작가님이 단 한 사람 이후에 또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실까라고 하는 것이 독자 입장에선 너무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제가 뭔가를 알게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운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뭘 알게 된 건 아니고 네. 그냥 그것의 다른 면을 좀 그러니까 찾아보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소설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죽음에 대한 다른 정의를 한번 저 나름대로 내려보고 싶었고 네. 죽음을 다만 불행한 일로만 두지 않고 싶었고 예, 그래서 써봤는데 아마도 다음 소설도 비슷한 질문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제가 뭐 사람으로 살면서 그냥 계속 끌고 가야 하는 문제들에 네. 대한 뭐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다음 소설, 뭐 바로 다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젠가 작가님이 쓰실 소설에 이번 책에 나온 단 한 사람에 등장한 여러 인물들이 또 좀 조금은 같은 이름이 아니더라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약간 해보게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늘 비슷한 인물로 쓰는 것 같아요. 어, 네, 제 더 할 소설들,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름만 다를 뿐 음, 성격은 비슷해서 네. 그냥 여러 상황에 비슷한 인물이 결국엔 저겠죠? 음, 여러 다른 상황에 저라는 인물을 넣어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리고 제가 당신 옆을 스쳐간 그 소녀의 이름을 쓰고 난 뒤에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음. 인물을 함부로 죽이지 말자. 왜냐? 그 지금 언급하신 것은 작가님의 음, 그 어찌 보면 지금까지 그래도 아주 짧지 않은 소설 쓰기 음. 인생에서 좀 초입에 있었던 네, 완전 소설이잖아요. 첫 책인데 그러니까요. 그 한 몇 년,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때 음. 그 소설에서 소녀의 죽음으로 마무리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그 소녀가 성장했을 때 이야기를 쓰면 또 너무 다른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내가 왜 섣불리 그렇게 닫아버렸을까 가능성을 네. 한 큰 후회를 한 번 한 이후로 쉽사리 인물들을 그렇게 엔딩을 그렇게 비극적으로 짓지 음. 않고 있어요. 예, 음. 그래서 뭐 언젠가 정말 정말 쓰고 싶은 날이 오면 루나 이야기를 쓸 수도 있겠고, 어. 네, 뭐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루나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음, 가장 에너지와 지금 어떤 음, 새로운 국면으로 또 이 어떤 음, 능력이랄까 네, 이것을 쓸 수 있는 인물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어떤 목화의 조카거든요. 이 네, 소설 속에 인물이 나오는데 음, 사실 루나의 뒷얘기도 궁금하긴 하지만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화라고 아, 하는 금화의 얘기도 더 듣고 음, 싶어 할 것 음, 같기도 하거든요. 네,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지만 네. 소설에 보면은 금화는 셋째고 목화와 목수가 쌍둥이 동생인데 셋이 산으로 놀러를 갔다가 음. 나무가 쓰러져서 금화가 그 나무에 깔려요. 네. 그래서 너무 놀란 이제 목화가 산 밑에 내려가서 어른들을 데리고 올라온 사이에 나무에 깔렸던 금화는 사라져 버리고 목수가 그 나무에 깔려 있는 음. 장면이 연출되거든요. 네. 근데 이 소설을 쓸 때 제 마음은 그게 바로 죽음이었어요. 가까운 존재의 음. 죽음. 음. 그러니까 나무가 갑자기 쓰러져서 사람이 깔려서 죽었어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다들 말도 안 돼라고 할 거잖아요. 어. 근데 가까운 존재의 죽음은 그처럼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아, 그쵸. 예, 뭐 그 어떤 경위를 갖다 붙이든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음. 있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금화가 실종되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도 어 저는 죽음이 그와 같은 실종이라고 봤어요. 음. 예,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많은 분들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음. 그래서 금화는 어떻게 됐나요? 네. 라고 물으시는 그 마음이 바로 저는 가까운 이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어떻게든 금화가 살아있길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것은 그렇죠. 어딘가로 갔을 것이다라고 믿고 음. 싶은 거지. 금화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까운 이의 죽음이었기 음.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은 부분이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엄마가 이제 금화를 여전히 기다리는 네, 그러니까 그 부모의 기다림을 그 자식들이 또 그 기다림을 기다려준다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 음, 얘기해 음, 주신 지점이 그게 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음. 제가 아까 전에 굉장히 흥미롭게 또 보였던 인물이라고 얘기했던 인물이 이를 들면 네, 목수의 그 기록하는 거 네, 엄청 편집을 하잖아요, 목수가. 네, 목화가 이렇게 말하면 많이 죽었어라고 음, 말하면 한 명을 살렸다. 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가장 마지막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살려달라는 말이야? 라고 하니까 아니 사랑한다는 말이야. 이런 것도 또 기록을 하고 어떤 것은 기록하지 않고 이런 목수의 어떤 그 선택에 대한 것 이것도 굉장히 눈길이 많이 가더라고요. 음. 네. 그또 마찬가지로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쵸.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남길 것이냐, 똑같은 어떤 뭐 여기 물병이 있으면 우리가 이 물병을 바라봐도 각자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음. 예, 그것을 표현하고 싶었죠. 그러니까 목수도 또 이렇게 다른 존재로서 목화를 도와주고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좀 더 이제 그 월화라는 인물도 소문과 이제 싸우는 그 상황이 나오는데 소문을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반응을 미리 짐작하겠다까지 나가는 이런 인물들도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이제 작가님의 다음 소설 언젠가 또 네. 이런 인물들도 또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게 됐습니다. 들으시면서 많은 카페인님들이 사연 주셨는데요. 오늘 일단은 퀴즈 정답을 좀 발표를 할까 합니다. 오늘의 어깨 퀴즈 정답 음. 어떤 거죠? 네, 정답은 열리지입니다. 네, 많이들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아까 꽈배기가 너무 강렬해가지고 정답에서 네 이렇게 되는 느낌이 열리지 엄청난 건데 이게 그렇죠? 쉽지 않은 흔치 않은 것인데요. 열리지. 자, 근데 연리지잖아요. 이제 쓰는 네, 걸 네. 표기로 따지면 그런데 오늘 오답이 좀 재미난 것이 김미라님 오답 보면 그냥 열리지. 네 표기도 열리지라고 하셨어요. 뜻이 있죠. 음. 네. 서로 손을 잡으면 마음이 열리지요. 그래서 이런 연리지를 열리지라고.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멋진 오답을. 맞아요. 그래서 김미라님 그리고 유영주님도 오답인데 러브지 사랑하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여기 그리고 4843님은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열리지라고 정답을 보내주셨고요. 진짜로 코로나 때 제주 신혼여행 가서 비자리면서 본 열리지 앞에서 사랑을 맹세했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육아하면서 북카페 듣고 있다라고 이제 가족에 대한 사랑 아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주셨습니다. 이게 세 분께 북카페 에디션 선물로 드릴게요.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주소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작가님 저희 시간 너무 빨리 갔어요. 아, 이제 그렇네요. 보내드려야 돼요. 믿기지가 않는 상황이긴 한데 오늘 끝곡으로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끝 노래로는 구와 숫자들의 창세기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네, 이 노래는 제가 구의 증명이라는 소설을 쓸 때 많이 들었고 뒤에 작가의 말에도 남겨뒀는데요. 그래서인지 저도 전해 들은 얘기인데 구와 숫자들의 구 보컬을 맡은 구우께서 이 구의 증명 책을 엄청 선물을 많이 받으셨다고. 그래서 네. 같은 책이 여러 권 집에 있는 건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닐 텐데라는 죄송한 마음도 있고. 네, 그래서 이 노래 선곡해 보았습니다. 각별해졌네요. 네. 더 그렇죠? 이 곡을 들으면서 오늘 초대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또 뵐게요. 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반갑게 달려오겠습니다. 네, 다음엔 루돌프 뿔 빼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페인 분들도 오늘 고운 하루 만드세요.